자,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점입 가경.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근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찍어 누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이 정부 의료개혁 보고 패싱.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어제 열렸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보고가 있었어. 윤석열이 참가하려고 했다가 한동훈이 의대 정원 이거 유예하자라고 하니까 빡쳐가지고 윤석열 안 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장관이나 차관이나 가서 연찬회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 좀 하고 와.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야 되는 거, 우리 1,500명 늘리는 거 그냥 늘린 거 아니라는 거 설명 좀 지대로 좀 하고 와. 이게 윤석열이 열받아서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은 심부름꾼을 만나주질 않았어.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러 윤석열이 아니고 심부름꾼들이 왔단 말이야, 대통령실에서. 근데 한동훈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와, 보고가 끝난 이후 자리에 합류했어요, 한동훈이. 대박이죠? 한동훈이 제대로 개기고 있다니까?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 자, 이거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지 않았어, 동훈이 형. 와, 가발 속에 땀 좀 차겠는데, 긴장되겠는데? 응? 정부 보고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다. 당정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 자, 한동훈도 상식선에서 싸움을 거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밀리질 않잖아. 이게 이렇다니까요. 한동훈의 중재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 국민 생명과 안전. 불안감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 본다. 자, 이 말 태클 걸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조차도 지금 한동훈이 하는 말이지만 맞는 말만 하고 있잖아.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야. 의대 정원들 늘리고 의사 더 만들어야 된다? 다들 동의해. 근데 국민 생명 안전을 이렇게까지 위험에 몰아붙이면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거 아니야. 현명하게 잘 타협하고 조율해서 묘수를 좀 찾아내라.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정부가 노력을 하면 의사들이 밀릴 텐데 지금은 의사들이 이기고 있잖아. 여론을 등에 업은 게 누구야? 의사들이란 말이야. 정부에서는 추석 응급실 인력 등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의 판단이 맞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한동훈이 웬일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깐죽거리지 않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말 한마디 한마디 틀린 말을 안 하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문제 아니다. 예.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보진 못했는데, 와, 이래도 돼? 이렇게 개겨도 돼? 생중계를 보진 못했는데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었다. 매기는 거잖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 뭐 떠들었겠지. 대통령의 의지, 개혁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회견이었네. 하지만 보진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추경호의 입장이겠지. 민주당은
의정 갈등 이거 논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요, 뭐라 그랬냐, 몇 가지 설정되는 내용 중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제게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듯 제가 이 대표에게 말하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라는 것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동훈이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 아이고 대박이야. 자, 한동훈이 진짜 세게 들이받고 있죠. 이거는 여론이 한동훈에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한테 개기고 있는데 윤석열이 열받았죠. 빡쳤어. 이거 뭐 영린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막 나왔죠. 근데 나경원 등장합니다. 의정 갈등에서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이거 진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나경원도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한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장차관 교체로 새로운 협상자가 온다면 저는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얘기했다가 윤석열이 제대로 빡쳤었거든. 대통령실도 제대로 빡쳤었는데 나경원이 차관 교체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대박이죠. 물론 숫자에 매몰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의 의대 증원 보류 중재안 동의하느냐라고 하니 찬성한다, 아니다 말씀드릴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참전하는 건 아닌 이런 모양새를 띱니다. 나경원이 워낙에 정치를 얍삽하게 하는 스타일이지. 하지만 차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돌려까기로 했죠. 이거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참전을 해줬어요. 자, 물론 한동훈에게 지금 내가 동의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을 슬며시 뺐는데 그 다음날 뭐 했어? 한동훈 비공개 만찬. 한동훈한테 동의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나경원이 정치에 오래한 능구렁이라니까. 제가 국민의힘, 새누리당서부터 한나라당부터 이쪽에서 정치하는 애들 중에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능구렁이 이런 능구렁이들이 없습니다. 네? 옛날 정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정치가 먹히지 않지만 얘네들 정치하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경원이 하는 멘트들과 행동들 딱 보십시오. 한동훈에 지금 내가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해놓고 다음날 비공개 만찬을 해버려? 동의한다는 거를 지금 내비치는 거 아닙니까?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 나는 동의한다고 하진 않았어. 요게 딱 이 능구렁이들의 정치거든요. 자, 나경원까지 윤석열의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의대 증원에 지금 반대하고 있고 여론이 너무 안 좋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보면 되느냐?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신 국민들을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면 됩니다. 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지금 경제가 지랄나고 있고 부동산 PF 지랄나고 있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 지금 지랄나고 연체 뭐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도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 이것도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국민들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중동에서 기성 언론 신문사에서 국민들의 사례를 취재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걸 보도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이 윤석열한테 등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국민들 있었겠지. 지금도 있고.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심각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중동 기성 언론들이 실제 사례들을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유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진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지켜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는 게 재벌들의 이제 의료 민영화 쪽을 밀어주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그걸 보도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탄핵이 눈앞에 온 겁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얘네들이 철칙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얘네들이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심각해요 지금. 건설사도요. 롯데건설, GS건설 엄청 지금 위험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난리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서 사람들 불안심리 만들어냈던 게 조중동 아닙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응급실 문제를 실사례 보도하기 시작하면, 유가족들의 인터뷰가 보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탄핵이 눈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자, 한동훈이 계속해서 들이받고 있고 세게 들이받았어요. 대통령실에서 보냈어. 윤석열이 직접 안 오고 보냈는데 그 자리만 싹 안 들어갔어. 정부에서 의료개혁 관련돼서 설명을 막 나머지는 했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끝나니까 한동훈이 다시 들어왔어. 이건 뭐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물론 식은땀을 뻘뻘 흘렸겠지. 무섭겠지. 근데 무서움을 무릅쓰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다니까? 나경원이 나도 네 편이야 대머리야 하면서 가발에 땀 닦아주러 지금 들어왔잖아. 이러면 윤석열이 고립된다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정말 탄핵이 가까워 온 것 같다.